회사를 나온 그날 나는 자유가 아니라 막막함을 느꼈다. 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꿈꿉니다. 더는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출퇴근 전쟁도 끝나고 하고 싶은 걸 하며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막상 회사를 나오고 나면 우리를 맞이하는 건 기대했던 해방감이 아니라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깊은 불안입니다. 특히 은퇴나 자발적 퇴사를 경험한 5060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익숙한 루틴이 사라지고 누군가가 나를 불러줄 일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시기. 이때 느끼는 감정은 마치 사회라는 절벽 끝에서 밀려떨어진 기분과 같습니다. 그런 감정에 빠졌던 김정호 가명씨는 30년 동안 한 기업에서 일하다 58세에 스스로 퇴사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아이들도 다 키워놓은 시점이었죠. 그는 퇴사하면 오히려 여유를 느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회사를 나온 후 3개월이 지나자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나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지? 매일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지?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이러한 생각들이 매일을 지배했습니다. 이런 시기를 겪는 사람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50대 이상 퇴직자 중 절반 이상이 퇴사 후 1년 내에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김 씨가 찾은 탈출구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일기를 넘어서 자신이 경험해온 업무 노하우, 인생에서 배운 점, 그리고 지금의 감정 상태까지 구체적으로 글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한두 줄씩 썼지만 점차 글이 길어졌고 나중에는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면서 그는 자신이 회사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의 삶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블로그를 통해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작은 글쓰기 모임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강의 요청도 가끔 들어오며 새로운 삶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퇴사는 절벽이 아니라 멈춰있던 내 삶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또 다른 사례는 이수영 가명 씨입니다. 그녀는 55세에 정년퇴직한 간호사로 퇴직 전까지는 바쁘게 병원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사라졌고 하루 종일 TV만 보며 지냈습니다. 몸도 무거워지고 점점 사람들과의 연락도 끊기게 되었죠. 그렇게 1년 가까이 보낸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린 중장년 건강걷기반 안내문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한번 가본 것이 계기가 되어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걷는 루틴을 만들게 되었고 그곳에서 친구도 생기고 체력도 회복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을 움직이니까 마음이 따라오더라고요. 건강해지니 뭐든 다시 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례, 박재우 가명씨는 60세 정년 퇴직 이후 자녀의 권유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영상통화나 사진 보내는 기능만 익히려 했지만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듣게 되면서 관심사가 넓어졌습니다. 특히 유튜브에서 퇴직 후 제2의 삶 관련 영상을 자주 보게 되었고 스스로도 채널을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주제는 5060을 위한 디지털 가이드. 하루 5분씩 스마트폰 기본 기능부터 카카오톡, 은행 앱, 배달 앱 사용법까지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초기에는 조회수가 100도 안 되었지만 점점 시청자들이 늘기 시작했고 같은 세대의 구독자들이 정말 도움됐어요. 이런 채널이 있어 고맙다는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나눈다는 것, 그게 생각보다 큰 힘을 주더라고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퇴사 이후의 삶을 스스로 새롭게 디자인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계속 떨어지고만 있을 것 같은 절벽이지만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다시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든 해보려는 마음입니다. 그 시작은 생각보다 작고 소박한 곳에서부터입니다. 글을 써보는 것, 몸을 움직여보는 것,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는 것. 지금 퇴사 이후에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면 너무 늦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 감정은 오히려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나이도 경력도 환경도 다르지만 나답게 살고 싶다는 마음만은 같을 테니까요. 절벽처럼 느껴졌던 퇴사, 사실 그 아래에는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필요한 건 그 길을 찾아내려는 용기 한 조각입니다. 퇴사 이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무기력감입니다. 단순히 게으르거나 의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수십 년간 해온 루틴이 갑자기 사라지면 뇌는 혼란을 겪습니다. 우리 뇌는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반복되는 행동 속에서 에너지를 아낍니다. 그런데 퇴사로 인해 이 루틴이 깨지면 뇌는 이를 스트레스로 인식하고 행동 에너지 자체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퇴사 후 아무것도 하기 싫다, 무기력하다는 감정의 과학적 배경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뇌가 다시 새로운 루틴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좋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기, 아침에 햇빛 쐬며 10분 걷기, 간단한 일기 쓰기. 중요한 건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된 행동은 우리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자극하고 다시금 살아있다,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을 되찾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도 행동이 감정을 이끈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기분이 좋아야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움직여야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어려울 때 억지로 몸을 일으키고 세수를 하고 나면 생각보다 하루가 시작되기 쉬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회적 연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원래 혼자 살 수 없도록 진화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의미를 찾고 존재 가치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퇴사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심리적 고립감을 더 쉽게 느끼고 이게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꼭 대단한 모임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매주 한 번 정해진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대화하는 루틴을 만들면 뇌는 점점 안전하고 건강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요즘 50, 60대 사이에서 은퇴 후 소모임이나 동네 커뮤니티 활동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이런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어떤 이들은 가드닝 모임에 나가 식물을 함께 기르고 어떤 이들은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합니다. 공통점은 혼자가 아니다는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이죠. 이런 활동이 장기적으로는 우울증 예방, 인지력 유지, 삶의 만족도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자아 정체성 회복입니다. 우리는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직책, 역할, 명함을 통해 자신을 정의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죠. 이 시기에는 스스로에게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나는 무엇을 잘하지? 내가 예전부터 해보고 싶던 건 뭐였지?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새로운 경험을 적극적으로 시도해보는 것, 그것이 곧 자아의 회복과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은 중장년층이 도전하는 것 중 하나가 제2의 직업 찾기입니다. 카페 창업, 반찬 가게, 온라인 셀러, 시니어 콘텐츠 제작자까지. 핵심은 수익보다는 자율성과 의미입니다.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내가 이 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나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가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삶의 만족도는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결국 퇴사 이후의 삶은 새로운 나를 다시 조립해가는 시간입니다. 한 조각씩 퍼즐을 맞추듯 내 삶의 루틴, 관계, 활동, 의미를 다시 구성해 나가는 것. 처음에는 막막하고 낯설 수 있지만 이 시기는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인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시간. 잊고 지냈던 나의 취향과 관심사를 되살릴 수 있는 시간. 그렇게 삶의 무게가 아니라 삶의 결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아마 비슷한 절벽 앞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절벽 아래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 나이도 경험도 모두 당신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자산을 꺼내 쓰기 위한 작은 용기와 움직임입니다. 오늘도 내 삶의 루틴을 한 줄 새로 써보는 것, 그것이 어쩌면 당신 인생의 다음 챕터를 여는 가장 강력한 시작일지 모릅니다.